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입니다. 네, 오늘 25년 6월 16일이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11시 17분. 지금 오늘은 또 손오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도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분석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드릴 뿐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손오공 그리고 클라세 오토 납입될까?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요런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손오공이 내일 모레 18일이죠. 18일 여러 개의 납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납입을 앞두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랑 손오공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오공입니다. 오늘 6월 16일이고요. 공시가 두 개가 떴어요. 공시가 두 개가 떴는데 기재정정해서 이렇게 공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무슨 공시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유상증자 결정. 요거는 어떤 공시냐면요. HK 모빌리티가 손오공을 인수하는 거는 저번 내용에서 보셨죠? 이게 새로 대주주가 되실 분입니다. 네, 대주주가 될 회사예요. 회사. HK 모빌리티가 유상증자 신주를 찍습니다. 신주. 삼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찍어서 주식을 확보하면서 대주주가 될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이 18일 날 납입일이에요. 18일이 납입일입니다. 근데 오늘 정정 공시를 냈는데 어떤 공시를 냈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주금 납입처. 우리 돈을 여기 어디야? 온수역 지점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그냥 상상인 저축은행 분당 본점에 돈을 납입할게. 예. 여기에 납입할게. 그래서 납입 주급처만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납입일이나 액수나 이런 게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이거는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납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주 발행가액은 774원입니다. 네, 이거는 새로운 대주주의 지분 일부의 단가입니다. 네. 지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단가예요. 네. 일부 774원에 650만 주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납입일이 언제라고 얘기했죠? 6월 18일. 네. 언제야? 6월 18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자, 이 공시에서 형님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6월 18일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 데이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저기 마 부분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사항 해서 5월 30일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넣고 지분을 확보하고 여기에 플러스 신주를 찍으면서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인 분들이죠. 네,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대주주는 여기 임범진 분들이었는데 이 임범진 분이 갖고 있던 지분은 솔로몬이 좀 가져가줬었고요. 이거
FI입니다. FI가 가져가졌고, 여기는 임성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볼 텐데, 대주주 법인입니다. 대주주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 대주주가 65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그대로고, 지금 새로 인수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318만 주 갖고 있죠. 네, 갖고 있죠. 이게 누구 주식이었냐면 여기 임범진 지분이었습니다. 요게 여기로 간 거예요. 요게 여기로 갔고, 요거는 아마 한 1,900원대? 1,900원 인수고요. 그리고 나머지 600만 주 정도, 아까 650만 주 정도, 요거는 770원대. 774원. 네. 요렇게 인수를 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플러스가 돼서 전 대주주 임범진 지분을, 특수관계인 지분을 320만 주 갖고 오고, 신주를 600만 주 찍어서 965만 주로 최대 주주가 된다. 언제? 6월 18일 날. 이날 납입을 한다면, 이 유상증자 납입이 된다면 뭐가 나옵니까?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언제 나올까요? 보통 장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장 마감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요 유상증자를 만약에 HK가 만약에 딜레이를 걸고 싶었다 하면은 벌써 딜레이가 걸렸을 텐데, 지금 이번에는 구자만 바꾼 거예요. 네. 딴 데로 바꿨다. 날짜도 그대로, 액수도 그대로. 그러면 뭐예요? 납입이 될 확률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높다.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가 납입이 되면 뭐가 나와요?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18일 날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왜 그러냐 하면 납입일을 딜레이를 걸지 않았어요. 납입일 그대로의 주급 납입처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단 들어오게 되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시, 전환사채 발행 결정해서 이렇게 보시면 220억 10일을 찍기로 했어요. 원래 10입니다. 이거는 10일을 찍기로 했는데 200억으로 바꿨네? 아이고, 이거 그럼 악재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 200억을 찍고 시설자금 220억이었는데 이거를 160억 플러스 운영자금 40억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 20억이 다운됐어요. 네, 20억이 다운됐다. 이유는 얘네들이 이 220억, 원래 찍기로 했던 220억 말고 축소해서 200억을 찍는데요. 이걸 누가 납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대주주 될 사람, 신규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요. 근데 손오공에다가 200억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납입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만약에 상상인이었어. 만약에 상상인이면서 담보를 딱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납입이 거의 되죠. 상상인은 원래 그런 담보 받고 시비 찍어주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상상인이 시비를 찍는 게 아니고요. 대주주가 자기 회사, 그러니까 대주주 될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이 인수할 법인에다가 돈을 200억 시비를 찍는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인. 네. 법인이, 최대주주 법인이
인수할 회사에다 돈을 찍는 거고 200억으로 낮춰놨고요. 마찬가지 납입비를 뒤로 미룬 것도 아니고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요거 20억 낮춰진 거 있죠? 20억 떨어졌잖아요. 20억 마이너스 했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걸 찍어서 인수하려고 하는 게 4억이에요. 4억. 4억인데 어떤 4억입니까? TS 넥스젠한테, 형님들 TS 넥스젠 아시죠? 상장사의 어떤 회사입니다.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여기 4억을 얘네들은 200억에 인수했어요. 얘네들은 200억에 얘네들이 이 TS 넥스젠 새로 들어온 대주주였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들어와서 200억 주고 산 거를 190억에 매각합니다. 이거를 누가 사가요? 이거를 손오공이 190억에 사갑니다. 이거를 매수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돈으로? 손오공 돈이 아니라 대주주 될 법인, 대주주 법인이 여기다가 시비를 찍어서 그 돈으로 손오공이 요거를 190억 주고 TS 넥스젠으로부터 매수를 한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뭐 여기 뭐 자기가 대주주면서 뭐 이런 거 담보를 잡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납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납입이 6월 18일입니다. 와, 6월 18일 날 그러면은 돈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월 18일 날 돈이 얼마 들어옵니까? 200억. 납입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고 3자 회정 50억. 딱 들어오면서 나오는 공시가 뭐예요? 형님들, 뭐 나와야 돼요?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와야죠. 네. 요게 6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 진짜 6월 18일 날 뭐 최대주주 변경 공시 나오는 거야? 물론 납입이 돼야 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납입이 돼야 최대주주 변경이 되는 거니까. 다만 오늘 이 두 개의 공시, 정정 공시를 통해서 납입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다 라고 보여지면 돼요. 왜냐하면 정정 전, 정정 후 했는데 납입일에 대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내일 모레예요. 지금 오늘 6월 16일인데 내일 모레 6월 18일에 돈 안 낼 거면 이거 딜레이 걸었겠지. 근데 딜레이 없이 그냥 요것만 정정했다는 거는 납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8일 날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주주 변경되면 주식 오르는데 안 오르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나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8일 내일 모레 최대주주 변경 예정 공시가 되어 있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는데 10억이 있습니다. 605원이라고 하지만 요거는 재매각됐기 때문에 660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660원으로 보는 게 맞다.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6월 20날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6월 20일로 전환되지만 언제부터 매도 가능하나? 6월 18일부터 매도 가능하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놓은 게 이미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봐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저같이 주식을 삐뚤어 보는 애들은 누군가 이득을 보고 팔고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혹시 이 누군가를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왜냐하면 이건 세력주기 때문에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어떻게 이득을 보고 언제 무슨 뭘로 이득을 보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걸 손오공으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뭐죠? 전 대주주. 회사를 매각한 대주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범진과 임성진. 임범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임성진은 임성진으로 썼지만 법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대주주 법인 이름으로. 여기는 이미 주식이 없어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거는 HK 새로운 대주주한테 주식이 넘어갔어요. 근데 메인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여기에 지금 650만 주 있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FI들이 또 가져가고 남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5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엑시트 가능 물량이에요. 이게 한 지분율 10% 정도 될 겁니다. 지분율 1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덩어리가 몇 개 있죠? 첫 번째 뭐죠? 전 대주주. 전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지분을 넘겨주고 남은 물량, 그게 약 5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나갈 물량이, 이건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뭘까요? 형님들, 솔로몬이 가져가는 물량이죠. 솔로몬, FI입니다. FI고요. 얘네들은 구주를 떠가주는 애들이에요. 여기 동생. 그러니까 전 대주주가 이렇게 1, 2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물량을 얘네들이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매도해서 나가야 되죠. 요 물량 플러스 10억 소액 유상증자. 요 물량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10억 소액 유상증자 주식이에요. 구주 주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 전 대주주 물량, 그리고 솔로몬 FI 물량, 그리고 CB 물량. 이건 누구예요? CB 플러스 10억 소액 유상증자 물량. 이거 누구예요? 이거 품회. 품회라고 쓰고 누구라고 읽는다? LNC 바이오. 품회 자산운용이라고 쓰고 LNC 바이오라고 읽는다. 근데 이 LNC 바이오는요, 주식을 제일 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거의 얘네들은 700원대입니다. 700원대. 700원대고 한 30억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싸게 받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얘네들 단가는 1,700원인데 이 솔로몬 FI들 단가는 1,700원이고 여기 전 대주주 단가도 얘네들도 단가가 그렇게 싸지 않은데 왜 이 LNC만 이렇게 싸게 받았어? 주식을 30억을 700원대 갖고 있어요. 나갈 수 있게. 왜 이렇게 싸게 받는나? 얘네들은 CB를 50억 찍어주기를 한 애들이에요. 신주로. 이거 정리가 안 되네.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전 대주주 물량. 두 번째, 이거 약 500만 주라고 얘기했죠. 약 500만 주. 이거 아마 지분 공시 되면서
만약에 매도하거나 하게 되면 지분 공시가 또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공시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솔로몬 FI입니다. FI들이고요. 여기는 구주를 인수해주는 분들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12를 떠갔습니다. 12를 600원짜리 떠간 분들이에요. 12를 떠간 분들이라 요거가 이것도 마찬가지 청구됐기 때문에 주식으로 봐야죠. 그래서 요거가 엑시트가 될 물량.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뭐죠? 품의 자산 운용이라고 쓰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LNC 바이오. LNC 바이오가 여기 FI로 들어온 겁니다. LNC 바이오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주가가 주식을 산 게 주식으로 가져간 게 10억 소액 유상증자 플러스 12. 그럼 얘네는 이게 거의 단가가 700원대예요. 7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왜 이렇게 싸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죠? 이게 한 30억 됩니다. 왜 이렇게 싸게 준 거야? 그럼 얘네는 대신에 신규 시비를 50억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1년 납걸리죠. 이거는 아마 납입일이 뒤에 있습니다. 납입이 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이 싸게 있지만 결국은 50억을 이 손오공에다가 시비를 찍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제일 싸게 받아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주랑 시비를 떠간 애들, 솔로몬, 얘네들도 요거 단가가 아마 1,700원 평균가 때리면 1,7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단가 얘기만 하고 뭐 소액 유상증자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런 주식을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일 FI들 중에 단가가 낮은 거는 LNC 바이오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솔로몬 애들이 나가는 애들이 마찬가지 주식으로 갖고 있다. 이거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아니에요. 형님들 채권으로 들고 있는 주식은 미리 들어가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네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은 다 뭘로 들고 있다? 주식으로 들고 있다. 10이 이미 전환 청구했기 때문에 주식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주가 어떻게 될 건데 니는 어떻게 예상하는데? 라고 말씀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손오공 차트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오공 단가가 일단 오늘 1,069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봐. 제일 주식으로 싸게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지? LNC 바이오. 푸메입니다. 푸메인데 LNC 바이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게 푸메예요, 푸메. 푸메 자산운용을 탈을 뒤집어 쓴 FI. 얘네들이 시비를 떠갔는데 605원짜리를 떠갔어. 근데 이거를 전환 청구했어. 근데 이걸 언제부터 팔 수 있다고 했죠, 아까? 6월 18일.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 뭐라고 했죠? 10억 소액 유상증자. 이거 신주 상장일이 언제예요? 6월 18일. 오! 이거 마치 우연의 일치인가? 얘네들은 6월 18일이 되는 날 700원대 물량을 30억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야, 이거 매집도 안 됐는데 이게 뭘 어떻게 30억을 매도할 수 있어? 형님들, LNC 바이오는 12,605원짜리를 20억 떠오고요.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700원에 때려 넣고요.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물량이 30억이 내일 모레부터 당장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다. 얘네들이 제일 싸게 갖고 가는 애들이에요. 다만 얘네들이 싸게 갖고 가는 이유는 뭐라고? 뒤에 시비를 50억을 찍어줍니다. 이거는 락 걸리는 거예요. 1년 50억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손오공에 납입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거를 제일 싸게 받아가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걔네가 700원짜리다. 그러면 형님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보수적인 라인은 뭘로 잡아야 돼? 700원으로 잡으면 되겠죠. 얘네들이 진짜 말 그대로 6월 18일부터 차트를 이렇게 지금 올려다 놓고는 있지만 때릴 수도 있잖아. 시장가로 이득 보는데 맞죠? 근데 뭐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가면서 털 수도 있고 마치 6월 18일이 모든 게 막 겹쳐져 있으니까 막 최대 주주는 돈을 넣어야 되고 FI들은 엑시트 세팅이 된 날이고 이게 맞물리는 날이에요. 맞물리는 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700원으로 보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M&A에서 FI로 보는 구주랑 시비를 떠가는 애들 이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 솔로몬이고 얘네들은 구주랑 시비랑 플러스 10억 소액 유상증자랑 찍으면 얘네들은 평단가가 1,700원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만 보면 돼요. 지금 인수하는 대주주의 단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걔네들은 회사 계속 운영할 사람들이니까 당장 팔 거 아니잖아. 당장 팔 수 있는 애들 단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솔로몬은 1,700원 그 푸메는 얼마? 700원 700원 1,7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한 몸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단가랑 비슷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주가가 어떻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700원짜리들이 먼저 나가고 터트린 그 뒤에 나간다. 솔로몬은 뒤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준다 하면은 저는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밑으로 준다 하면 찬스고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의견일 뿐입니다. 베팅해봐도 될 만한 M&A 주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FI들 얘기만 했는데 FI들 두 군데죠. 지금 뭐죠? 푸메, LNC바이오 얘네 700원 이렇게 보고요. 대략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얼마라고 보라고 그랬죠? 1,700원 1,700원으로 보라고 했어요. 여기 얘네들이 가진 것만큼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 대주주 물량이에요. 전 대주주가 경영권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 변경을 하면서 2,500원대였나? 2,000원대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일부 자기 주식을 남겨놨단 말이야. 500만 주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장내에다가 매도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분석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대주주 물량이 나갈 때가 말 그대로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시세는 지금 인수하는 애들이 나갈 때가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얘네들 물량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 얘네들이 그냥 물량을 경영권 변경시키면서 다 털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된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메이슨 캐피탈도 마찬가지죠. 메이슨 캐피탈도 회사 넘겨주면서 2년, 3년, 4년을 기다렸어요. 지금 4년을 기다린 JD홀딩스 애들이 500원에 들고 있는 물량들이 엑시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근데 손오공 같은 경우는 FI들이 참전을 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간에 보내줘야 돼요. 단기간에. FI들은 단기간에 보통
수익을 놓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물량이 나가는지를 확인하면 크게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얘네들 물량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이런 M&A 주식을 볼 때 공략을 하는 방향이 나올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데이가 18일로 보여지고요. 18일 이후, 그리고 주주총회가 7월 중순.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가 아마 주가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M&A 터트리면서 막 주가를 점으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날이 단기 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강하게 점 찍고 가는 애들,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는 애들, 단기간에 뭐 5거래일 만에 막 2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데, 지금 손오공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18일부터, 그래서 18일 날 중도금이 납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중도금이 납입이 되면 형님들 이거 대주주가 돈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얘네 계약 때 62억 냈어요. 62억 플러스 50억 신주, 이렇게 찍으면 얘네들이 벌써 100억을 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봐야죠. 이번에 납입이 된다고 하면 그냥 일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8일부터 7월 중순 주총,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FI들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오로지 공시와 그런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형님들이 흔히 알고 싶은, 그럼 얘가 무슨 사업을 하길래 주가를 올라가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닌텐도가 있고요. 일단 닌텐도 유통이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 이런 애들이 있고 얘네들도 있어요. 손오공이 PC방 사업은 접었고요. 재료 얘기를 하자면 닌텐도가 일단 첫 번째 보이고요. 이거 저출산 부분으로 엮일 수도 있겠죠. 저출산 테마로 엮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사업, 뭐 중고차, 그리고 일단 클래스 오토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한 지금 손오공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땐 5배 이상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오토라는 회사가 그냥 매출을 요만조만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닌텐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 못하는 재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는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7월 중순에 있을 주총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사업 목적 추가, 정관 변경이죠. 여기에 이사진, 신규 선임, 잘라낼 사람들 잘라내고 새로 클래스 오토에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명 변경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이건 모르겠고, 그리고 주식수 늘리는 것도, 주식수 늘리는 거, BW, CB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중에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요 2개는 그냥 필수고요. 요 2개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손오공 흐름을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손오공에 대한 이런 주가 흐름에 대한 제가 보는 분석의 방향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냥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보고 분석하고 이 종목이 어떨까라는 거를 흐름을 예측해보는 방송이었고요. 손오공 주주님들은 수익을 꼭 얻고
나가길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화이팅 하시고, 예, 아무튼 제 미천하지만 제 개인적인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손오공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